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같이 볼 자료는요. 그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또 관련 분석 기사들입니다. 이게 겉보기엔 뭐랄까 좀 평온해 보이잖아요. 한국 금융 시스템. 근데 그 속사정은 어떤지 당신이 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번 핵심만 짚어보죠. 바로 시작할까요? 네, 좋습니다. 그 한국은행 보고서만 딱 보면 뭐 전반적으로는 대체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해요. 근데 이제 자료들을 좀 깊게 파고들면요. 특정 지표들은 과거 금융위기 때 수준, 거기에 근접했거나 아니면 뭐 이미 넘어선 그런 좀 우려스러운 신호들이 보입니다.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기업 대출 연체율이네요. 자료 보니까 이게 매우 빠르게 증가한다. 그래서 3%대 도달하기 일보 직전이다.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2010년 금융위기 때 정점이 2.5% 정도였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럼 뭐 이미 그 수준은 넘어섰다.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그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. 기업들이 대출금 갚기 힘들어한다는 건 실물 경제가 좀 안 좋다는 강력한 신호고요. 이게 또 바로 일자리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가볍게 볼 수는 없죠.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. 금융권 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. 온도 차이요? 아,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금융권, 시중은행이랑 다른 금융기관들 간의 차이,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자료를 보면 5대 시중은행들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아요. 근데 저축은행이나 뭐 상호금융권, 예를 들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것들이잖아요. 이쪽 상황은 상당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. 저축은행만 봐도 업계 평균 연체율이 9%, 그리고 부실채권 비율은 10%에 달한다고 나와 있어요. 9%, 10%요? 잠깐만요. 그 수치가 네,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우리가 기억하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있었죠. 그때 피해액이 10조 원 넘고 피해자도 10만 명 이상이었는데 그때 당시랑 이미 동일한 수준이라는 겁니다. 지금 이 수치가요. 와, 10년도 더 된 그 위기 때랑 같다고요? 야, 이거 정말 심각하게 들리는데요. 그럼 상호금융권은 좀 어떤가요? 상호금융권도 좀 만만치 않아요. 자료 분석을 보면 34곳 손실액이 한 2.4조 원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심지어 IMF 외환위기 때보다 적자폭이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더라고요. 보통 부실 채권 비율 8% 정도를 이제 위험 기준으로 보거든요. 근데 저축은행은 이미 넘었고 상호금융권도 그 수준에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. 뭐 이런 분석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특정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이 좀 어렵다 이건 알겠는데 이게 왜 우리 모두한테 중요한 문제일까요? 뭐 제가 쓰는 은행은 괜찮은데요? 아,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.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이라는 게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.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거래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 곳이 부실해지면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아, 특정 금융기관이 만약 무너지면 그 충격이 다른 데로 막 퍼져나가는 거. 그걸 이제 시스템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딱 그 예시였죠. 시스템 리스크. 그러니까 한 곳의 문제가 도미노처럼 번져서 전체 금융 시스템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확실히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이렇게 과거 위기 때랑 비슷한 결과음이 막 울리고 있는데도 당신이 주신 자료 중에 하나는 이런 지적을 해요. 대한민국 언론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고들어서 방송하지 않는 겁니까? 좀 언론 보도가 부족하다는 거죠. 한국은행 같은 국가기관 보고서에서 이 정도 경고가 나왔으면 어쩌면 실제 상황은 더 안 좋을 수도 있지 않겠냐, 뭐 이런 해석의 여지도 남기는 거고요. 그렇군요. 언론 보도 문제 말고 또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? 예금자 보험 문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. 곧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르긴 할 텐데요. 근데 중요한 건 상호금융권은 법적으로 은행이 아니에요.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자체기금으로 보호를 하거든요. 아, 자체기금이요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가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. 만약에 이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, 이 중앙회 자체의 재정이 좀 불안정해지면 과연 예금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들을 통해서 본 건, 한국 금융 시스템이 겉보기와는 달리 몇 가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네요. 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늘고 있고,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같은 비은행권의 부실 문제가 좀 심각하다. 그리고 이게 자칫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. 이런 점들을 확인했습니다.
네, 맞습니다. 물론 이 분석 결과가 곧 금융위기가 온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. 하지만 분명한 건 과거 우리가 좀 힘들었던 위기 상황들과 유사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수준의 경고 지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 번쯤 당신의 금융 생활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예를 들면 내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정말 안전한 건지, 내 자산 배분 전략은 이대로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.